안녕하십니까, 타심입니다. 4080 게이밍 X 트리오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일찍 받았었어요. 이미 만져봤던 물건이에요. 여기 어디 내 지문도 있을 거야. 또 빡빡한 일정 피해가지고 제품을 다시 한번 빌려주신 MSI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 이게 뭐 사실 많이 늦은 리뷰죠. 근데 한 발짝 늦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뭐 4090 때만 해도 한 발짝 늦게 리뷰를 했더니 멜트다운 이슈 같은 것도 다룰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다룰 수 있었다기보다 그땐 좀 짜증이 났었지. 빨리 했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제품 소개, 외관, 성능 테스트. 제 날짜에 영상 올리면 거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제품 출시하고 며칠 지나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가격이 이슈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AMD 신제품까지 비교해보고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AMD 쪽 성능에 따라서 얘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 아무튼 지금은 딱 그런 시점이에요.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글카 지지대 들어있고요. PCI 8핀 세 가닥을 12+4핀으로 바꿔주는 케이블입니다. 고양이 발에서 다시 오리발이 됐어요. 얘가 4080이고 얘는 3070입니다. 3070이지만 제가 3080이라고 하면 3080이에요.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그러니까 얘를 3080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전세대랑 비교하면 일단 커졌어요. 크기와 두께 차이가 확연합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게 더 이쁘냐는 거는 주관적인 거라서 뭐가 더 이쁘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얘가 낫습니다. 전세대에서 게이밍 X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000번 때는 이렇게 각진 부분하고 굴곡이 많았었거든요. 얘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펜을 감싸고 있는 팔각형 디자인도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원형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전세대보다 순해졌어요. 근데 크기는 훨씬 더 벌크업이 됐고요. 4080도 펜은 톡스 5.0으로 바뀌었습니다. 날개가 3인 1조예요. 톡스 4.0은 2인 1조였었죠. 그래서 얘는 펜 날개가 10개고 얘는 9개입니다. 근데 얘는 벌써 방열판 크기 자체가 한참 큽니다. 전세대 슈프림보다도 얘가 더 커요. 방열판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펜 성능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온도도 많이 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3080ti 슈프림이거든요. 슈프림도 3080ti랑 3080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 3080 슈프림이에요.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길이와 두께가 전세대 슈프림보다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변 계급장을 빼면 게이밍 X의 이미지는 전혀 없어요. 디자인은 많이 예뻐지고 많이 고급스러워졌네요. 크기는 많이 커졌고. 실측 무게는 1891g입니다. 크기는 337에 140에 67입니다. 슬롯은 3개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4개라고 봐야죠. 얘는 용 3마리가 다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 용 그림을 싫어해도 외국은 아닌 모양이에요. 증거 있어? 증거 있죠. 슈프림은 이 그림이 장기판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었습니다. 백팬 소재는 메탈이고요. 이 구멍으로 더운 바람이 잘 빠지겠죠. 이 구멍이 위치 선정이 또 절묘합니다. 램의 위치가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램에는 더운 바람이 안 가요. 이 위치가 좀 이기적인 애들은 램 바로 밑에서 쏘거든요. 램 오버가 힘들어지든 말든 자기만 시원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이기적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 끼우면 램 오버 진짜 힘들어요. 얘는 다행히도 이 위치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바이오스는 듀얼입니다. 왼쪽이 사일런트, 오른쪽이 게이밍. 상당히 두껍죠. 그리고 상벽 마크가 전면에서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3000번 때는 이 부분까진 불이 안 들어왔었죠. 보조 전원은 12VH PWR이에요. 끼울 때부터도 확실하게 끼워야 되고 쓰다가 헐거워져서 빠지는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픽카드 휨방지 가이드예요. 4090 슈프림하고 비교해도 두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디자인이 약간 이쪽으로 가면서 두꺼워집니다. 이쪽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무게는 얘보다 많이 가벼워요. 1900g이 사실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근데 얘를 들다가 얘를 들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출력 단자는 HDMI 하나, DP 포트 3개입니다. 이 디자인도 슈프림하고 똑같네요. 반대쪽 마감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구멍이 또 MSI의 자랑이죠. MSI MPG H50CF 화이트입니다. 750W짜리예요. 얘는 MSI에서 받은 거고 오늘 7000명 이벤트로 나눔할 제품이 이겁니다. 이 제품 홍보해달라고 받은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새 겁니다. 근데 개봉해서 얘를 가지고 4080 테스트를 할 거예요. 새 걸 나눔하면 좋겠지만 받은 돌 이상 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짧게나마 하지만 좀 재밌는 테스트를 해보고 그 상태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평범한 그래픽카드라면 이게 슈프림 X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얘가 평범한 파워라면 H150GF 화이트는 이겁니다. 이 파워의 핵심 특징이 이겁니다. 화이트 색상의 골드 등급. 오늘의 암고는 화이트 골드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화이트 골드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 750하고 850이 제일 쓸모가 많은 용량이에요. 80급 정도는 얘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H150GF는 제조사가 샤넬입니다. 어쩐지 좀 명품 분위기가 있더라고. 샤넬이 무슨 파워를 만드느냐? 뭐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여기는. 얘네가 자전거도 만든다니까. 샤넬에서 만들고 MSI가 수입했네요. 주요 스펙은 750W의 80 플러스 골드 등급이고요. 깊이가 16cm, 펜이 140mm입니다. 뒷면하고 옆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모듈러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멀티레일이에요. 멀티레일하고 싱글레일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4군데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멀티레일이다 보니까 VGA 1번하고 2번의 출력이 각각 35A입니다. 이거 두 개가 VGA 1이고 요거 두 개가 VGA 2예요. 케이블 개수에 따라서 어디에 꽂으라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안 봐도 제가 하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아래부터, 두 번째가 왼쪽 우선. 만약에 케이블을 하나만 꽂는다. 아래부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왼쪽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하나를 더 꽂는다. 아래부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거는 위에다 꽂아야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우선. 세 개를 꽂을 땐 다시 아래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케이블들도 다 흰색이에요. 이 빵끈까지도 흰색이네. 얘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CPU 8핀 두 개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8핀은 다른 걸 쓸 거예요. 4080을 쓰려면 원래는 이 케이블 3개하고 오리발을 써야 됩니다. 근데 오리발이 너무 못생겼단 말이죠.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원래는 이 케이블이 제일 좋죠. 근데 아쉽게도 H150GF는 ATX 3.0을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못 써요. 이런 걸 쓰는 방법도 있는데 오리발에 비해서 예쁠지는 몰라도 얘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오리발하고 마찬가지로 PCI 세 가닥을 물려야 되고요. 게다가 얘는 4핀도 없어가지고 추가로 클립 같은 걸 꽂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꽂으면 오리발보다 보기가 더 흉하죠. 그래서 그나마 얘를 예쁘게 쓰려면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면 된다고 하던데,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답이 없다. 얘는 아무리 예쁘게 하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불편하죠. 결국 차선은 여기다 바로 꽂는 직결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근데 MSI는 아직 안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케이블 파는 메이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한 2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샀습니다. 이거죠, 직결 케이블. 근데 MSI 거는 아니에요. 마이크로닉스 겁니다. 마이크로닉스 게 일단 싸요. 시소닉이나 커세오는 한 25,000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걔네들 거보단 조금 못생겼지. 저도 디자인 따지는 사람이에요. 나도 순정이다. 대충 막 쓰는 것 같아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호환이 될 것이냐. 느낌에는 왠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마이크로닉스 스펠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끝글자를 합치면 MSI예요. 그러니까 왠지 MSI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안 들어가. 보시면 여기부터가 다르죠. 이거는 PCI용 8핀이고 이건 CPU 8핀이에요. 근데 이거는 CPU 8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 이러고 그냥 포기하면 타시엠 채널이 아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대가리를 구해가지고 얘랑 바꿔 끼면 되는 거죠. 이 대가리를 어디서 구하느냐?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흰색으로. 제가 흰색 파워를 좋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끼워보면 잘 맞죠? 얘도 잘 맞고. 여기하고 여기에 끼우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래부터 왼쪽 우선. 예, 잘 맞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 일단 스펙부터 보시죠. 얘는 아키텍처 이름이 암페어였고 8나노짜리였어요. 4000번대는 에이다 러브레이스고 4나노짜리예요.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뭔가 했더니 1800년대에 활동했던 수학자랍니다. 근데 이 이모가 수학자든 프로그래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이 러브레이스란 말이죠. 근데 이 영어권의 성이라는 게 보통은 직업 또는 그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애플 CEO 이름이 팀쿡인데 우리는 이 형 이름을 보고서 이 형의 17대 할아버지가 요리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통은 직업이나 특징이 성이 되는 건데 이 이모의 17대 할아버지는 도대체 얼마나 음란막이었길. 근데 가만 보면 이 두 칩이 달라요. 3000번대는 80 이상은 다 똑같은 GA10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커팅을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칩은 같은 칩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칩 자체가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요. 그래서 쿠다 개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밌게도 3080ti하고 4080이 묘하게 닮은 데가 많아요. AD103 풀칩의 쿠다 개수가 우연히도 1240개예요. 5%로 빼면 그 개수가 9728개입니다. 사실상의 풀칩이라고 봐야죠. 메모리 용량은 얘보다는 8기가 적고 얘보다는 4기가 많습니다. 메모리 클럭은 제일 높고요. 근데 얘네들은 384비트인데 얘는 256밖에 안 돼요.
메모리 종류는 다 똑같이 GDDR6X입니다. 권장 파워 용량은 850 이상이라고 나와있지만 MSI DB에는 최소 7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PU하고 GPU를 동시에 풀로 쓰지 않는 이상 750이면 충분한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주변 장치들이 많이 달렸다든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풀로 쓰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정도 용량까지는 준비해야 되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750이면 충분합니다. 사용 전력도 착한 편이에요. 최대 320W인데 전력 제한을 끝까지 풀면 370까지 먹어요. 그래도 750짜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가격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테스트 환경입니다. CPU는 13900K, 보드는 Z790 스틸 레전드, 여전히 전설, 램은 하이닉스 시금치 에이다이 16기가 두 짝이에요. 이 괄호 안에 써놓은 거는 이렇게 오버클럭하고 진행했단 거예요. 오버클럭 환경입니다. CPU는 58, 45, 48 줬고요. 전압은 1.34V의 LHC 레벨 1 줬습니다. 램 오버는 이렇게 했고요. 저번 영상에서 바이오스가 새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뀐 바이오스에서 램 오버는 조금 더 잘 되고 CPU 오버는 전압을 조금 더 먹어요. 이전 바이오스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1.32로 됐었는데 지금은 1.34까지 먹네요. 이 조건으로 시네벤치 구동했을 때 최대 376W까지 올라갑니다. 나머지 환경은 표 참고하시고요.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방온도는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파워는 이렇게 두 가지로 테스트했습니다. 3080ti랑 4090은 TX1000으로 했고요. 얘는 1000W짜리예요. 4080은 얘로도 돌리고 얘로도 돌렸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750W로도 충분합니다. 스팸파로. H500GF로 풀부하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CPU가 380, 글카가 320W 정도예요. 얘네 둘만 700W 정도까지 먹습니다. 다른 것까지 합치면 750을 약간 넘어갈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픽카드 전력 제한을 최대한 풀어주면 370W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800W를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돌리다 꺼지면 당연한 거고 안 꺼져도 문제예요. 파워가 꺼질 때가 되면 꺼져야 됩니다. 안 꺼지고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부품에 무리가 가든가 재수없으면 터지는 거죠. 그 테스트는 그래서 의미가 없어가지고 안 했어요.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 다 극한으로 갈구는 작업이 거의 없죠. 그래서 CPU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픽카드만 최대한 갈구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도 1시간 테스트 잘 돌아갑니다. 오버클럭도 같이 해줬어요. 오버클럭은 이렇게 해줬어요. 전력 제한 끝까지 풀고 150에 1300 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온도는 66.66도까지 올라갑니다. 팬은 최대 54%까지 돌고요. 이랬을 때 클럭은 이만큼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3D막하고 게임을 돌려봤어요. 다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750W짜리 파워도 4080을 쓰기에 충분합니다. 아주 특수한 환경만 아니면 널널합니다. 3D막 그래픽 점수 비교입니다. 이게 3080ti, 이게 4080, 이게 순정, 이게 오버클럭 한 거예요.
괄호 안에 빨간 글씨는 3080ti를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의 점수 비율이에요. 4000번대는 DLSS3를 지원하기 때문에 DLSS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은 DLSS 테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에요. 대충 3080ti를 100으로 봤을 때 4080이 130, 4090이 180 정도 됩니다. 파스 점수 한 가지가 12900K로 돌렸을 때보다 좀 안 나와요.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어떡하니 나오는 거를? FHD 비교입니다. 옵션은 가장 높음 또는 울트라 프리셋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게임들은 DLSS가 꺼져 있고요. 근데 사이버펑크는 울트라 프리셋에서 DLSS가 켜져 있습니다. 세 가지 글카 모두 DLSS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은 3080ti를 100으로 봤을 때 프레임 비율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빨간 숫자가 전체 평균이에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센 거거든요. 프레임도 이쪽으로 갈수록 잘 나와야 되고요. 근데 하위 조건보다 프레임이 덜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색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로 써있는 것들이 밑에 거보다 덜 나온 경우예요. 호라이즌 제로던하고 디비전2는 원래 오버클럭 안 해도 4080하고 4090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버클럭까지 하게 되면 확실하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FHD는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 일부 게임은 아예 차이가 없고요. QHD입니다. QHD에서는 하극상은 없어요. 제일 밑에 큰 글씨가 평균 프레임의 평균이에요. 3080ti 대비 약 28%, 약 55% 정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4K 비교입니다. 3080ti보다 25% 정도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나니까 FHD나 UHD나 4K나 3080ti에 비해서 성능 향상폭이 비슷비슷해요. 각각 24%, 28%, 25%거든요. 4090은 아니죠. 얘는 고해상도로 갈수록 3080ti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갈수록 4080하고 4090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4K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이름표를 떼고 그래픽카드를 가려놓고 테스트를 했다고 하면 4000번대라기보다 3000번대의 하이엔드 제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090ti 위급으로 하나가 더 나온 거죠. 성능은 3090ti보다 좋고 전기는 한참 덜 먹고 4080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특히 낮은 전력 소모가 돋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4080 게임의 X를 살펴봤습니다. 장점은 일단 성능이 아주 좋고요. 발열이나 소음도 훌륭합니다. 소모 전력은 예상보다 좋고요. 크기는 다소 커졌지만 커진 값을 톡톡히 합니다. 거의 유일한 단점이 가격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일주일 후의 가격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갑이 열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이전의 80 제품들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실드가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도 가격이 확 올라서 욕 좀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GTX에서 RTX로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RTX를 알아? 이걸로 그냥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100달러만 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올라있는 가격에서 500달러나 더 오른 거예요. 물론 전쟁도 있고 원자재가 상승도 있었죠. 게다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는 악재도 있고요. 가격 예측이란 건 제가 섣불리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라는 게 올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릴 때도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한 명분이 없어.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제일 확실한 건 안 팔리니까 내린다. 그것보다 중요한 명분이 이 세상에 또 있나? 근데 그러면 욕 좀 많이 먹을 거예요. 그냥 살 놈들은 사라고 한번 찔러봤는데 안 팔리니까 내렸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나마 MSI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구입 조건이 나은 편이에요. 이런 이벤트들은 MSI가 제일 시원시원합니다. 뭐 다른 거는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맞는데 이거는 반박해도 내 말이 맞아. 인정? MSI에서 지금 진행 중인 스팀 월렛 이벤트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그거 제가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글카 등록을 하고 스팀 월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MSI에서 아무리 부탁을 했지만 벌써 한 번 한 건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합니까? 그래서 제가 MSI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벌써 한 번 얘기했으니까 10번도 합니다. 시키면 또 잘해요. 제가 그때 이거 너무 짠 거 아니냐고 주책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졌던 거지 짠 게 아니에요. 홍보 안 하고 조용히 이벤트 하는 데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사진 보니까 4080 게이밍 X거든요. 사용기 이벤트는 MSI도 하고요. 이거는 사용기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4080 게이밍 X랑 H150GF 화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전국구는 몰라도 지역구 맛집은 충분히 됩니다. 이 백숙의 백이 화이트죠. 여기 백숙은 국물하고 따로 나옵니다. 누룽지입니다.
아, 고기 진짜 부드럽네요.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찹쌀 누룽지거든요. 정말 구수합니다. 아주 화이트합니다. 750GF예요. 겉절이에요. 이 퍽퍽스는 원래 제가 싫어하는 데거든요. 근데 퍽퍽살도 맛있어. 얘는 껍질이에요. 퍽퍽살하고 합쳐서 먹어야 되겠다. 거의 다 먹었어요. 요즘엔 또 길을 막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가 먼저 내려와서 또 길을 막을 거란 말이야. 또 막어 또 밟고 간다 그냥. 어? 오빠 화나면 이거 밟고 갈 거야. 못 가게 하는 거야 지금? 또 길 막어 이거. 어? 밟히면 어떡하려고? 이것도 길 막어 또. 밟히려고. 또 밟히려고 자꾸 길을 막어. 왜 한쪽을 튀어면 그래. 아이 또 길 막어. 응? 왜 자꾸 길을 막어? 못 가게. 밟고 지나가? 여기서부터 막어 이제 길을. 여기서부터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해? 또 막어 또. 길을 왜 막어? 응? 자기가 먼저 간다. 또 막어 길. 밟을 뻔했어 이번에. 응?
그냥 밟고 갈 거야.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이크로닉스랑 이 핀의 배열이 같아야 돼요. 이 12 플러스 4핀이 4핀 밑에 있는 이 6개가 12V예요. 그래서 이 6개의 12V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이 케이블을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이 슬리빙 때문에 케이블을 따라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테스터로 다 찍어봤어요. 이 꼬다리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밑에 있는 6개가 이 6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딱 꽂았을 경우에 이 아래쪽에 오른쪽부터 3개가 12V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MSI 건데 이건 케이블이 보이죠. 그래서 요 3개를 케이블을 따라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3개입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8핀이 이거 3개가 12V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MSI하고 마이크로닉스가 이 배열이 똑같아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마이크로닉스에 MSI란 글자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요걸로. 이 케이블을 그대로 뽑아서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죠. 까먹을 것 같으니까 끼워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빼내고 이걸로 바꿔 꼈어요. 자, MSI에서 이 케이블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이크로닉스 케이블을 쓰면 됩니다. 모듈러 파워 경우에 PCI 8핀하고 CPU 8핀을 같은 구멍에 꽂는다. 그리고 파워 쪽에 있는 그 케이블들 꽂는 구멍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거의 100%핀 구성이 이래요. 100%가 아니고 거의 100%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확인 못한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만져본 파워들은 예외가 없어요. 이 노란색이 12V고 회색이 그라운드예요. 일단 CWT 계열은 다 이렇고요. 시소닉도 이렇고 커세어도 이래요. 근데 2단자의 모양은 차이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PCI 8핀하고 EPS 12V, CPU 8핀이 EPS 12V예요. 제가 굳이 EPS 12V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CPU 8핀이 주로 4 플러스 4핀이다 보니까 요 안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다 사각형으로 그려놨지만 어떤 건 사각형이고 어떤 건 반원이죠. 이런 게 반원이고 이런 게 사각형이에요. 얘는 사각형에다 꽂을 수가 있어도 얘는 여기 못 꽂아요. 힘으로 막 우겨넣으면 되긴 돼요. 이거는 케이블 쪽이에요. 케이블에서 글카 쪽에 꽂히는 게 이 모양이고요. 케이블에서 파워 쪽에 꽂히는 게 이 모양이죠. 이거 두 개를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두 개는 아예 없어요. 이거 두 개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가닥이 이거 6개랑 1대1로 대응합니다. 나머지 6개를 또 하나가 담당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이거 하나예요. 모듈러 파워에 직결하는 케이블들은 다 이 구조입니다. 이거 3개를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로 만들어주는 애가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2개면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플러스 4핀이 아니에요. 그 꼬다리입니다. 꼬다리. 걸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걸쇠고 플러스 4핀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3개가 여기에 꽂히면 이렇게 3개가 아니고 이렇게 3개죠. 뭐 이렇게 3개든 이렇게 3개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6개에만 12V가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이 쓰는 파워가 어디 OEM인지 확인하려면 다나와에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파워가 아이구즈 타이탄 GF850이다. 이 파워가 어디 OEM인지 확인해 보려면 밑으로 내려요. 조금 아래로 내리면 안전확인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증번호를 긁어서 컨트롤 C, 그 바로 옆에 인증번호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정보 공개 밑에 인증정보 검색, 여기 인증번호에다가 아까 복사한 거 넣으시면 돼요. 검색. 이렇게 검색된 모델이 뜹니다.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제조사가 나와요. 이 파워는 샤넬에서 만들었네요. 아닌가? 파워라는 게 샤넬도 만들고 루이비통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리고 이 둘 중에도 얘를 써보면 얘는 못 씁니다. 사람이 이렇게 적응이 빠르다니까. 그나마 얘는 3가닥이라서 좀 낫고 4가닥짜리는 정말 쓸 게 못 됩니다. 이런 건 버려야 돼.